전세계 2위 거래소 바이비트가 어젯밤 해킹되었습니다. 한 달째 횡보하는 비트코인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어젯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해킹 이슈가 하나 터졌었죠. 시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희망 고문이라도 하듯이 상승하다가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하는 패턴이 몇 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잘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정확히 추세선 저항 자리에 도달하자 갑자기 해킹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차트는 마치 누군가가 조종이라도 하듯이 움직이고 있고 방향을 주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와 이슈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젯밤 있었던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먼저 많이들 걱정이실 어젯밤 있었던 해킹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이 해킹되었죠. 무려 2조 원어치의 이더리움이 북한 해커에 의해서 탈취되었는데 어떻게 해킹을 한 건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콜드 월렛에서 핫 월렛으로 돈을 옮기는 과정을 해커들이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해커들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냐면 사실 콜드 월렛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 지갑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바이비트 콜드 월렛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돈을 빼돌린 건데요. 쉽게 말해 쿠팡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가짜 쿠팡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이상한 곳에서 결제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그에 맞는 매도세가 밤사이 나왔었죠. 여기서 제 개인적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물론 충분히 걱정할 만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폭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2조 원이라는 돈이 사실 바이비트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조사를 좀 해보니 전체 자산의 약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바이비트 CEO 벤저우가 새벽에 라이브도 키고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글도 올리면서 대처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이후 바이비트 출금 및 거래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오늘 아침부터는 다시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무난히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 이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자꾸만 피로감이 쌓이는 이유는 비트가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자꾸만 분석을 하려 하고 매매를 해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언제 횡보가 끝날지도 모르는 비트코인 대신에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큰 그림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언뜻 보더라도 현재 꽤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아래 구간에 두 개의 지지라인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부터 그려진 긴 추세선 그리고 두 번째는 2200달러 부근에 형성된 지지라인입니다. 먼저 이 추세선을 보시면 현재 네 번째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에 있었던 폭락을 지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매물대를 보시면은 과거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 현재에도 매물대로서 작용을 하면서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추세선과 매물대가 겹치는 2200달러 부근의 이 매물대는 매우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 이 자리를 한 번 더 주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다시 오지 않을 극한의 손익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프레임을 조금 더 좁혀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이 횡보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3000달러 부근에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딱 두 번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 두 번 매매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해당 수렴의 방향성이 어디로 터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더는 비트의 움직임도 타겠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정확히 두 번 좋은 손익비를 가지고 베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수렴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 수렴의 방향성이 위로 터질 경우 3000달러 부근의 매물대를 올라타면서 리테스트를 하고 더 크게 상승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수렴
수렴의 방향이 하방으로 터지면서 아랫 구간의 매물대를 찍고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의해 저는 지금 자리에서 직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잡아보는 거죠.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으로 잡았고 익절은 최소 직전 매물대 저항 자리까지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괜찮은 손익비의 자리가 형성되죠. 물론 만약 비트가 한 번 더 하락해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때는 손질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아랫 구간이 바로 제가 가장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준다면 매우 강하게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방 분출된 수렴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무엇보다 차트를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200달러 부근에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이 자리를 주게 된다면 어쩌면 2025년 다시는 오지 않을 이더리움의 극한의 손익비가 형성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는 저도 꽤 강하게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만약 해당 자리가 오게 된다면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관점을 올리도록 할 테니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슈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는 시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솔직히 저도 최근에 많이 지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상 그랬듯 결국 지루한 횡보 끝에는 큰 상승들이 있었고 비트코인 차트상 수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도 하죠. 즉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승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시기이고 조만간 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관점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나 후속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그리고 영상 더보기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